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업앤다운의 이민 멘토, 오늘도 수요일 시장 여러분들과 함께 열고 있는데요. 뭐 어제만큼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오늘은 약간 수급이 없으면서 하루 정도 좀 쉬어가는 장인가라는 싶을 정도로 시장에 많이 관심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가장 제가 유의할 점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지거나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뭐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에이, 나도 이제 모르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시장에 좀 노관심, 그 관심들이 좀 많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시장은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늘같이 이제 수급이 좀 많이 없는 시장은 상당히 조금 좀 치명타로 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깊고요. 뭐 역시나 10월 달 들어오고 나서 시장 상태가 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버텨보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입장으로선 계속해서 그 의견은 제가 변하지는 않고요.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뭐 미국 대선이랄지 아니면 뭐 연말 랠리랄지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봤을 땐 10월 달 좀 지나고 나서 11월 달 대선이 지난 다음에는 조금은 증시가 방향성을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거고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져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한 종목은 다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간중간 단기적인 테마로서 좀 올라가는 종목은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연말 랠리가 오기 전에 종목 상담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종목에 이렇게 끼워 맞추기, 그러니까 종목을 넣고 빼고 할 거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항상 월요일부터 금요일 더구나 토요일까지도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전화번호 나오죠. 02-2638-3985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 접수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샵의 3989번이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또 문자 상담도 좀 틈틈이 진행을 웬만하면 해드릴 테니까 문자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일단은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전화 상담에 앞서서 시장 상황을 좀 보고 갈 건데 요즘에 시장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 경기만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기만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아시아 증시도 좋지가 않아요. 중국 시장 빼고는 중국은 뭐 따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꺼내드린 차트는 바로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원과 미국의 달러를 비교하는 건데요. 현재 이 상태로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1,400원을 또 찍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안정하게 밑으로 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솔직히 증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거기다가 이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나 10월 달이죠. 미국의 금리나 비컷 단행을 하면서 그럼 원달러 환율 살짝 반등 왔다가 다시 떨어지겠구나라고 했는데 지금 그거와 예상과 달리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의 이탈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증시에 좀 부담을 좀 안겨주는 것 같고요. 보시면은 그럼 원달러 환율만 좀 올라가냐라고 보신다면 요건 보시면은 일본의 엔과 미국의 달러를 좀 비교한 차트입니다. 미국의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도 상당히 좀 약세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금리 인상을 하지 말라라고 미국에서 좀 일본은 압박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만 약한 게 아니라 엔달러 환율도 굉장히 좀 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미국 장세만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거고요. 미국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저께 미국 시장을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일단 나스닥 그나마 양봉으로 끝났고 S&P 500도 또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미국 시장 이틀 연속 조금 처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미국 시장은 그럴만하죠.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올라가 있으니까 위쪽에서 좀 쉬어줄 만한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도 좀 방향성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 어떤 종목이 조금은 좀 특이사항이 있었나라고 한다면 뭐 엔비디아는 그저께 상승은 보였고 어저께는 제너럴 모터스라고 불리는 자동차 업계의 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GM이
제너럴모터스가 한 9% 넘게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제너럴모터스가 올라가는 거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이 제너럴모터스가 어저께 9% 상승을 하면서 어떤 코멘트를 남겼냐? 아, 우리는 내연 자동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지금 왼쪽에 나오고 있죠, 그림이. 내연 자동차에서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손익분기점을 좀 넘어가고 있다. 전기차 부분에서도 우리는 수익을 좀 내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테슬라라고 불리는 GM과 테슬라가 미국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GM은 내연기관 쪽, 테슬라는 전기차 쪽인데 GM조차, 그러니까 내연기관도 잘하고 있는 GM조차도 전기차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있다는 건 테슬라에는 조금은 좀 부담감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테슬라는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새벽이죠. 목요일 새벽에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향후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저는 뭐 일론 머스크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너무나 지금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만 조금 무게중심이 너무 많이 실려 있는 거 아닌가. 대선이라는 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혹여나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좀 주가가 좀 밑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테슬라가 밑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실적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좀 받기 시작하면 테슬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규 매수 관점에서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증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오늘 분위기는 뭐 그렇게 좋거나 나쁘거나 한 느낌은 아니고요. 장 초반보다는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보여드리자면 일단 이게 5분봉인데요. 장 초반에는 밑으로 많이 새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회복하는 느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심에는 역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오늘은 58,000원 선까지 깨고서도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57,100원까지 찍는 너무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제가 늘 말씀드렸죠.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가는 것 같다. 물론 어저께 바닥을 또 깼어요. 바닥을 좀 깬 흐름이 살짝은 좀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만, 지금 6만 원과 57,000원 정도 사이에서는 삼성전자가 바닥을 충분히 잡아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한 2주 전이죠. 2주 전에 실적이 나오면서 반성문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공시도 좀 내면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인적 쇄신이라든지 반도체 기술이 현재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TSMC 이런 기술보다 떨어진다라는 거를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저는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삼성전자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겁니다. 공시 정보로 인해서 반성문도 쓰고 우리가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인력 재배치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너무 많이 썼습니다. 다 인정한 건 좋은데 한 가지 지금 딱 마지막 퍼즐까지 맞춰준다면 삼성전자에 투자할 의향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거는 바로 미국의 뭐 예를 들어 젠슨 황이 됐던 뭐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됐던 이런 분들이 하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이제 창업주는 아니십니다만은 어쨌든 그 핏줄이잖아요. 지금 이재용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직접 뭐 어떻게 좀 비전이라도 좀 얘기를 해준다면 아마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조금은 방향성이 좀 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세고 있습니다. 어저께 외국인 매도세가 장 중간에 좀 약한가 싶은 생각으로 좀 살펴봤었는데 어저께도 좀 많이 털어냈어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매도세가 세다, 외국인이 셀코리아 나왔다 막 이런 뉴스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자면요. 외국인들은요. 현재 삼성전자만 팔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만 매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제약바이오, 자동차, 뭐 요즘에 잘 가고 있는 엔터, 게임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가져가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현재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매도세가 강한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셀코리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지금은 모든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좀 쏠려주고 있다.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그러면은 미국 달러 쪽, 이쪽 미국 국채 쪽, 뭐 이쪽으로 좀 많이 자금이 좀 쏠려가고 있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는 해요. 왜냐하면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리스크가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불확실성 리스크가 더 크다라는 게 조금 아이러니합니다만은 뭐 그것까지 따지고 들어가면은 뭐 답도 안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월 달까지는 우리나라 현재 시장 2,600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다가요. 11월 달에 대선이 결국엔 뭐 해리스가 됐건 트럼프가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됐던지 간에 그때부터 상승 랠리가 좀 어느 정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우리나라 현재 증시 상당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요. 가격적인 측면에 대해서 현재 현금이 있으신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대형주 포트폴리오 좀 짜셔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오늘 좀 상당히 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시장 상황을 설명할 게 물론 뭐 제 개인 채널도 있습니다만은 뭐 방송에서는 뭐 종목 상담도 종목 상담이지만 여러분들이 도대체 시장 왜 떨어지는 거야라고 저도 상당히 개인 투자자 때 너무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좀 긁어줄 수 있는 채널과 긁어줄 수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 제가 조금은 시간을 더 할애해가지고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짧게나마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저희는 전화 상담에 앞서서요. 일단은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뭐 계속해서 시장 올라간다고 하는데 야, 너 올라간다고 하는데 맨날 왜 떨어져?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뭐 시장이 정확하게 제가 시기까지 맞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좀 뭐 그렇게 뭐 공포에 휩싸일 만한 그럴 만한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공포에 좀 휩싸여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용기를 가져볼 만한 시장이지 않을까. 물론 뭐 진짜 뭐 다른 생각과 제 예상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아직도 좀 좋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좀 허심탄회한 얘기를 항상 많이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연에 온라인 강연에 많이 준비하니까요. 이번 주 오프라인 강연에도 또 많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강연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강연회 있으신데요. 토요일 날에는 오후 1시에 역삼에서 여러분들 강연회 준비했으니까 역삼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요일 날에는 오전 11시입니다. 일요일은 오전 11시에 부산 백스코에서 또 부산 분들과 강연회 또 진행하시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9시에 온라인 강연회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강연회 때는 아마 방송에서 이렇게 종목 상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시장을
조금 예리하게 본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냉철하게 봐드리는 좀 그런 시간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뭐 전화 오시는 분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 강연회 때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무조건 저 강연을 듣는다고 해서 수익이 난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저게 층층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도 좀 실력이 느셔서 혼자서 시장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많이 키워나갈 수 있게 많이 제가 커리큘럼 준비했으니까요. 내일 오후 9시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강연에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 안내는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첫 번째 전화 통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머티시고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7,500원에 15%요. 12만 7,500원. 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수익 내고 나왔는데 예. 너무 높이 잡은 것 같아요. 아, 너무 그래요? 빨리 제가 다시 들어간 것 같아서. 아, 원래 수익 내고 나온 종목은 빨리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원래 그래요, 원래. 이게 내가 10,000원에 사가지고 15,000원에 팔고 나오면 얘가 13,000원만 떨어져도 야, 내가 팔고 나온 거보다 싸네 하고 그때 다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네. 원래 그래서 항상 뭐 저도 많은 그런 실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자주 그러니까. 근데 원래 이렇게 내가 수익 보고 나온 종목은 정말 한 6개월 정도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쳐다보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어요. 네. 예. 에코프로머티 2차전지 전구체 관련된 종목인데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조금 더 떨어지다가 올라갈 거는 같은데. 예, 얘는 기다리면 올라와요. 네. 근데 저는 2차전지를 제가 여태까지 되게 좋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제가 한 8월 달, 그러니까 2차전지 안 좋다고 할 때, 2차전지 캐집 나오는 구간이 한 7월, 8월 뭐 요 정도 구간에서부터 저는 2차전지가 이제 바닥에 많이 왔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런 다음에 2차전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만이 아니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대장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2차전지의 뷰에 대해서 또 뭐 말 바꾸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2차전지 뷰에 대해서 지금은 약간은 중립으로 좀 변했어요, 제가.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미국 대선이 트럼프가 된다며요. 네네. 그러면 2차 전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2차 전지가 계속해서 바닥으로 꽂을 거냐라는 게 문제인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현재는 2차 전지가 우리가 고점에서 물려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거를 손절하거나 종목 교체할 필요는 없고 얘가 떨어지면 완전히 많이 떨어질 때까지 일단은 기다리자라는 그런 자세로 좀 바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머티는 제가 봤을 때 타점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내려가면 얘가 어디까지 내려가냐? 9만 원 초반선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저는 추가 매수를 감행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특히나 이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들은. 얘는 그렇게 막 2차 전지 전기차에 이렇게 많이 경기 순환을 많이 타지는 않아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얘가 완성 셀을 만드는 게 아니라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구체 관련된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런 전구체를 다루고 전구체를 융통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근데 다만 지금 타이밍상 2차 전지를 추가 매수하거나 막 그럴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더 떨어지면은. 예, 얘는 그래서 오히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얘는 일단은 9만 원에서 8만 5천 원 정도 자리에 한번 내려오면요.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할 때는 뭐 지금 비중에서 한 10%더 실으셔도 되고 아니면 3만큼 더 실으셔가지고 30% 정도 가져가셔도 얘는 충분히 또다시 수익 보고 나오는데요. 수익 보고 오는 자리는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자리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한 12만 5천 원 정도 자리 오면 거기서 이제 또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혜인요. 혜인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5,850원에 7%인데요. 아유, 어려운 종목 사셨다. 네, 매수가까지는
아이고 제가 이거 딱 종목명 듣자마자 왜 어렵다고 했을까요, 이거? 내려가고 있었어, 그죠? 뭐 그것도 그건데 지금 네.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요렇게 지금 보시면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가장 피해야 되는 종목이 요런 종목이에요. 요렇게. 요 앞쪽 요렇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네네네. 예. 요거 밟으면 피나겠죠. 꼬리 달고 내려간 거요? 예, 그러니까 꼬리를 다는 거는 괜찮은데 꼬리를 너무 많이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렇게 윗꼬리가 많다라는 건 고가를 찍었다가 바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네. 종목의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네, 금방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잘 못 들었어요. 금방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웬만하면 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아마 네네. 요거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산지는 조금 됐어요. 아, 산지는 조금 되셨고 네. 해인이라는 종목 뭐 때문에 가시는지는 아시죠? 네네. 요거 뭐 재건이라든지 뭐 전쟁 방사도 이슈 조금 있고. 네, 맞아요. 캐터필러라든지 포크레인 뭐 이런 중장비 쪽에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네. 뭐 재건축 이슈라든지 뭐 재건설 뭐 아니면 뭐 사우디에서 갑자기 뭐 네옴시티 한창 네옴시티 할 때 해인이 많이 갔었어요. 네네. 예, 그런 거 많이 갔었고 얘랑 이제 한미글로벌이라는 이제 그 설계 회사랑 같이 가긴 하는데 얘는 말 그대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세력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종목밖에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들어와야지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데 요즘에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거래가 있나요, 없나요? 네, 거래가 없네요. 거래가 없어요. 네. 그렇다라는 건 한 번 정도의 반등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시청자님. 네. 예, 얘는 반등이 들어오면 어디까지 들어오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5,500원 라인까지는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얘는 반등이 어떤 뉴스를 타고 들어와야 되냐? 뭐 예를 들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이스라엘 하마스 뭐 휴전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옛날처럼 생뚱맞게 갑자기 사우디에서 뭐 네옴시티를 뭐 갑자기 또 몇 천조 드리겠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때부터 폭등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폭등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개인 투자자님들이 갑자기 해인을 막 사기 시작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해인이라는 종목을 막 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야죠. 다 팔아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네. 얘는 일단은 좀 홀딩 해볼게요. 왜냐하면 해인이라는 종목 자체가 막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막 이제부터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막 이런 느낌보다는 실적도 괜찮고 탄탄한 회사예요. 다만 그런 재건이라든지 전쟁 이슈에 엮여 있는 테마주기 때문에 좀 대응하기 어려운 것뿐이지. 그래서 얘는 일단 가져가시다가 5,500원 정도 왔을 때 그냥 손절하고 나와버리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손을가는 따로 안정해도 괜찮겠어요? 손절가는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아, 막 뭐 이상하게 막 밑으로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네네. 차라리 그때 그냥 추가 매수 해버리는 게 훨씬 속편해요. 왜 제가 그러냐면 네. 손절이라는 거는 제가 웬만해서는 제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웬만해서는 개인 투자자님들 손절하지 말라 그래요. 더군다나 지금 7%밖에 안 되잖아요, 비중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더. 그냥 잊은 듯이 사시다가요. 얘 그냥 재무제표 보면은 나쁘진 않잖아요. 네, 실제로 네. 괜찮더라고요. 예, 나쁘진 않아요. 실적이 막 뭐 엄청나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막 이런 느낌도 아니고 영업이익이 되게 좋다 막 이런 걸로 막 100점짜리 재무제표는 아닌데 네, 그렇죠. 그래도 막 맨날 적자나는 빵점짜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버텨볼 만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번 정도 반등을 주면 5,500원 정도 라인까지 오니까요. 추가 매수는 아직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5,500원 정도 왔을 때 종목 정리하시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압정 되게 많은 종목들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더군다나 얘가 물론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었던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시가총액이 600억밖에 안 돼요. 네. 이렇다라는 건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님이나 아니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할 만한 종목은 아닌 거예요. 얘는 그냥 딱 저 같은 트레이더들이 하루 딱 날 잡고 야 오늘 해인의 매수 붙네 해인 호가창 보면서 딱 하루에 먹고 하루에 딱 팔고 나오는 그런 종목이에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얘는 5,500원 정도 이상 가시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종목 교체 의견 드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 이노텍 LG 이노텍. 26만 3,500원에 10%요. 아이고, 매수가 많이 높으시네요.
그러게요. 지금 추가를 해야 맞는 건지 나와야 맞는 건지. 얘는 추가 매수를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이 종목 원래 되게 좋아해요. 이 종목을 되게 좋아했던 자리가 어디냐면 저는 한 21만 원, 23만 원 요 자리에서 되게 좋아했는데 얘가 이렇게 급등 보여줬다가 또 떨어지잖아요. 다시 네. 지금 28만 원, 뭐 19만 원 자리까지 떨어지잖아요. 얘는 네네.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시면 돼요. 겁먹을 게 아. 없어요, 얘는. 아, 보시면 요게 월봉인데 물론 막 네네. 2016년, 17년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2021년도 그러니까 한 3년 전, 4년 전 정도 자리 보시면요. 요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금 2021년도 자리까지 다 내려온 거잖아요. 네. 예, 그렇다라는 건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LG 이노텍이 그러면은 요즘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시청자님? 모르겠어요. 왜 떨어지? 나도. 요게 저기 떨어진 삼성 이유는 전자가 이제 떨어져서 떨어지나. 뭐 그것도 있는데 가장 떨어진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LG 이노텍의 1차 그 협력사가 애플이라는 데예요. 애플은 아시죠? 네. 그 휴대폰, 아이폰 만드는데. 근데 네, 이번에 네. 아이폰 16이 나왔는데 판매가 잘 된다고 하나요? 안 된다고 하나요? 판매가요? 잘 안 된대요. 잘 안 돼요. 네,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좋아지나? 아이폰의 판매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애예요. 아, 예, 그거를 아마도 지금은 좀 알아가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은요 거의 애플의 판매량, 애플 아이폰의 판매량이에요. 그것도 아이폰이랑 아이패드의 판매량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데 지금 16은 요즘에 좀 LG이노텍이 바닥에서 약간 반등반등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그래도 전년작 15년 아이폰 15보다는 좀 잘 팔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이폰 16에 대해서 수요가 또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올라갔는데 얘는 지금 이번에 아이폰은 저는 그렇게 많이 팔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는 일단은 떨어지잖아요, 지금 시청자님. 네. 18만 원 정도 왔을 때, 18만 5천 원 정도 왔을 때 비중 10%밖에 안 되니까 10%더 실으셔도 돼요.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그럼 앞으로 18만 원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18만 원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 같아요. 18만 5천 원도 아니고요. 19만 원 선까지는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19만 원, 18만 원, 19만 원. 네, 19만 원 정도 딱 떨어졌을 때 저는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대요. 추가 매수 하실 수 있는 여력은 있으세요, 혹시? 네. 저는 이 종목은 추가 매수 하시면은 수익 보고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아 보여요, 저는. 지금도 좋아 보여요, 솔직히. 지금은 추가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얘가 떨어지는 건 물론 아이폰의 영향도 있긴 한데요. 얘가 어쨌든 지금 시가총액 4조 6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굉장히 시가가 높은 애인데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예요, 이게. 코스피 자체도 계속해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영향을 아무래도 LG 이노텍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떨어지니까 종목 자체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니까 굉장히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추가 매수 타점을 더 잡고 밑에서 내려온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예요. 네.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이 종목 19만 원 깨고 밑으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 더할 나위 없는 추가 매수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지금 계속 빠지는 과정이니까 19만 원대에 오면 네. 조금 담고 더 빠지면 또 더 담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은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인 줄 알고 산 자리에서 밑으로 더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네. 밑으로 더 빠지면 빠질수록 그래 너 빠져라. 내가 너 빠질 때까지 기다려줄게. 다만 지금 시청자님이 다른 개인 투자자님들보다 조금 더 나으신 게 뭐냐면 보통은 LG 이노텍을 26만 원짜리에서 이렇게 갖고 계시면 떨어지는 와중에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참고 참아가지고 19만 원 깨질 때까지 기다릴게 라고 생각한 다음에 19만 원 깨진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19만 원 근처 아니면 19만 원 깨졌을 때 지금 산 만큼 더 사시는 추가 매수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꾸 얼마 정도 처음에는 얼마 정도 올라오면 일단은 올라오면은 또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올라오면 지금 시청자님 사신 매수 단가 있죠. 26만 원 이상 자리에서부터 팔 수 있어요. 이 종목은. 네, 그때부터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연 안내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도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강연을 또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김영구 멘토님께서는 이번 주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강연회가 있으십니다. 토요일 날에는 역삼에서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역삼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요일은 시간이 다르죠. 일요일은 오전 11시에 부산 백스코에서 강연회 준비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산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바로 내일이죠. 바로 내일 오후 9시 저녁 식사 다 하시고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인 저녁 9시에 제가 온라인 강연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 제 이름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만 검색하셔도 제가 강연회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하셔가지고 정말 이번 시장, 요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강연 안내는 뒤로 하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저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네, 15만 9,400원인데요. 아, 네네네. 네, 43%고요. 네.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진단 좀 내려주세요. 비중이 얼마라고 하셨죠? 43%요. 요거 한창 이제 로봇 되게 이렇게 괜찮을 때 좀 담으셨구나. 사신 다음에 네, 계속해서 네. 떨어진 것 같은데 맞죠? 네네. 이 종목은 지금 추세 자체는 좀 밑으로 꺾여져서 내려올 것 같긴 한데. 네. 종목 이 로봇주들이 저는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로봇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전기차 하다가 전기차가 진짜로 실생활에 들어왔듯이 로봇이라는 것도 뭐 요즘에 휴게소를 가든지 아니면 뭐 커피숍을 가면은 웬만하면은 뭐 자동으로 돼 있고 막
뭐 학교 급식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뭐 조리용 로봇이 들어와 있듯이 앞으로 로봇 산업은 저는 괜찮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는 뭐 사족형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방산 쪽에도 또 많이 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떨어지는 이유, 그러니까 로봇 산업들이 조금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로봇 산업들이 가장 문제점이 숫자가 안 나와요. 숫자가 안 나온다라는 말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벌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 예, 요거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예,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안 나고 있거든요. 예, 23년도에는 적자폭이 더 컸어요. 24년도 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로봇주들을 하방으로 좀 누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거에 따지면은 일단 실적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23년도에 3만 원짜리에서부터 24만 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고가를 찍다가 얘가 밑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와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조금 더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지금 추세 자체가 꺾였어요. 그냥 이게 제가 기업 분석은 해드렸고,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요, 요 보라색 선을 보면은 고점과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인데, 이 선 자체가 지금 밑으로 꺾여 있잖아요. 이렇다라는 건 얘는 추세적으로 밑으로 더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힘드시죠? 이거는 조금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그래요. 시간이 네. 어느 정도 될까요? 시간을 정확하게는 맞춰드릴 수는 없는데, 요즘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막 합병 이슈 때문에 로봇 관련 테마들이 조금 움직이고, 더군다나 오늘부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킨텍스에서 로보월드라는 그런 뭐 전시회가 또 나오면 결국엔 로봇 쪽에 대해서 테마가 좀 올라가고, 로봇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좀 관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급등해가지고 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이 조금 이렇게 한숨 쉬시고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15만 9천 원짜리도 9천 원짜리인데 이제 그 자리에서 43%나 비중이 실어져 있으니까는 좀 힘드신 거예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지금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위쪽에서 사셔가지고 떨어지는 와중에 추가 매수하고 떨어지는 와중에 추가 매수하고 이렇게 하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시청자님, 요게 지금 추세적으로는 밑으로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종목 자체, 더군다나 로봇주들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예요. 얘가 왜 대장주인지는 아시죠, 혹시? 네. 삼성전자가 2대 주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좀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언제까지 걸리겠다라는 얘기는 솔직히 죄송스러운데 못 드려요. 그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떨어지는 와중이니까는 얘를 종목 교체하거나 손절할 종목은 아니거든요. 로봇이라는 산업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우리 산업, 우리 실생활에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는 지금 추가 매수나 뭐 이런 것도 고민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마음 아프고 마이너스 된 거 조금 속상하시지만, 그냥 조금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그렇다고 지금은 포기하고 나올 자리는 아니니까요. 건강만 좀 챙기시고요. 이 종목은 조금 한켠에 좀 놔두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좀 주식 투자하시고, 이 종목은 일단은 한켠에 좀 놔두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면은 이것도 좀 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좀 연관 관계성이 있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현재 내놓고 있는 게 보핏이라는 로봇하고 그다음에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이렇게 다리에 끼는 로봇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해서 얘가 올라가진 않는데, 삼성전자에서 뭐 실생활 가정용 로봇이 나옵니다, 보핏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저는 이제 저 생각에는요. 네네네. 한 1년 후면은 좀 많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길게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기다리세요. 저는 아까 시간 여쭤보셔가지고 또 급하신 줄 알고 좀 마음 아프게 얘기 드렸는데, 이 종목은 기다리면은 뭐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까지는 어느 정도 저는 올 수 있다라는 확률은 있어 보여요.
로봇 산업은 포기할 만한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기세 자체가 좀 꺾여 있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이라는 건 원래 이제 거래량,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이제 노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밑에 보시면 거래가 진짜 없잖아요. 옛날에 한창 올라갈 때 거래가 되게 많다가, 그렇다라는 건 요즘에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들어와 있는 주식 투자자들이 현재 로봇 산업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조금 많이 길게 가져가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중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중이. 다른 것도 좀 못하고, 그래서 저 생각은 한 2년 정도면은 좀 갈까 싶지 얘는 않은데. 가요. 얘는 기다리면 네. 올라가요. 네, 그래서 비중이 많다 보니까 다른 거 못해서 그래서 그게 좀 속이 좀 상하네요. 얘는 그래도 기다리면 올라오니까요.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만 그냥 꼭 잡고 계세요. 뭐 손절이나 종목 교체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너무 좀 그래서 손절을 좀 할까 싶기도 아니에요. 하고요. 손절할 종목은 아니에요. 저는 산업을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로봇 산업이 실적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얘는 홀딩하고 가시면서 조금만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자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저 사막 콘덴서고요. 사마 콘덴서. 네. 예, 93,300원에 10%인데 9만? 300원. 예, 되게 높은데요. 네. 이거 멘토님하고 예전에 상담을 한번 했었는데 저요? 네네네. 예, 예. 근데 어느 선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전화를 달라 그랬는데 제가 그걸 까먹어가지고 요번에 요 며칠 이렇게 보니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춤의 그 단가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멘토님이 그래서 다시 전화를 아, 드렸어요. 맞죠. 왜냐면 제가 이 종목을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 예, 예. 네,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이. 예, 말 그대로 콘덴서 하는 종목이거든요, 얘가. 예, 예,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할 타이밍 거의 오긴 왔네요. 아, 네, 거의 왔어요. 제가 아마 그때도 똑같이 얘기 드렸을 겁니다. 단가 보고 놀라고 그나마 비중 보고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 근데 네. 멘토님, 근데 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주식 맨 처음에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저거 했는데 네. 그냥 여기에 물을 타느니 그냥 다른 게 하는 게 안 나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막 콘덴서는 일단 지금 손절할 타이밍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죠? 9만 원에서 지금 30%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손절을 어떻게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비중 10%가 부담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가 지금 3분의 1토막이 났어도 그냥 있고 나는 조금 주식 실력이 좀 늘었으니까 좀 다른 종목으로 가자라고 하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찬성.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9만 원에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많이 사도 제가 봤을 때 5만 원 단가 맞추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님의 선택 싸움인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멘토님 방송을 멘토님을 알고 나서는 네네. 이제 이게 돈을 따지는 못하는데 네. 잘 안 읽더라고요. 아, 맞죠, 멘토님 맞죠. 방송님 이렇게 자주 듣다 보니까 네, 옛날에 맞아요, 많이 맞아요, 읽고 맞아요. 그랬는데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투자하는 그래도 스타일이 그래요. 예, 수익이 뭐 이렇게 있는 건 아닌데도 안 읽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나서 맞아요. 뭐 그래서 말씀 제가 안 드려봤는데, 읽는 예. 투자법을 많이 전수를 해드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죠. 시장 자체가 밑으로 떨어지니까 제 종목들이 잘 안 가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건 항상 기다림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이제 투자자님들은 막 한 달, 두 달 기다리기 되게 힘들어 하시긴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을 참 교집합을 맞춰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만약에 조금 기다리는 게 강하고 나는 좀 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막 콘덴서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추가 매수 그럼 타이밍은 오늘- 분명히 온 것 오늘- 같아요. 오늘 그러면은 산 만큼 사면 되나? 저는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예. 왜냐면 이 자리거든요. 사막 콘덴서가 요즘 요 자리 딱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서 바닥 한번 만들어주고 2번, 3번, 4번까지 만들어줬어요. 물론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얘가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저는 지금 33,000원 자리에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콘덴서 시장이라는 거는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예. 다만 사막 컨덴서가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제가 정말 좋은 팁 하나 드릴까요? 사막 컨덴서가 올라가려는 풍향계를 어디서 봐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그 멘토님이 좋아하는 종목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해요. 삼성전기 얘를 봐요. 얘를 봐야 돼요. 얘를. 얘가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컨덴서 쪽에 제일 강한 종목은 일본의 무라타라는 종목이거든요. 네네. 일본의 무라타라는 기업인데 걔네들이 지금 엔화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하면 엔화 값이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기랑 사막 컨덴서한테는 앞으로도 저는 좀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9만 원이라는 너무 고단가에서 담아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고쳐 나가려면은 그거 지금까지 든 시간에 한 1.5배는 더 든다고 생각하시고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 의견 조금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아, 그러면은 그 1차 그 저항대가 한 어느 정도로 받았어요? 저는 일단은 그거 생각한다기보단 지금 일단은 사셔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예. 방송 시간 거의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체 업앤다운 시장이 또 날이 갈수록 좀 좋아지진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렇지만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민 멘토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